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니까 스타트입니다. 이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저처럼 막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시원시원하게 답만 탁탁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유튜브 운영하셔서 많은 분들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중요한 건 이분이 실제로 당뇨를 본인 노력으로 극복까지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오징어 약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 약사입니다. 방금 당뇨를 극복했다고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당뇨 전 단계에서 당화혈 색소가 이제 최고점이 몇 점이에요? 5.9까지 갔다가 5.9까지. 이제 되돌려서 이제 11월 달에 검사했을 때 5.4로 되돌아올 수 있었고 근데 사실 아직도 식후를 따면 그냥 이렇게 올라갑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5.34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19일당 200까지 올라가니까 네. 똑같은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정정하자면 당뇨 전 단계를 극복하신 우리 오징어 약사님 모시고 제가 진짜 이 살아있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당뇨 극복하신 분들 만나면 막 물어보고 싶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시원하게 다 물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당뇨 원인이 뭐 유전, 노화, 생활습관 세 가지잖아요. 약사님은 스스로 당뇨 전 단계까지 갔던 그 원인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중에 어떤 걸로 좀 꼽으실까요? 나는 어쩌다가 이게 걸렸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 상황을 봤더니 30대 중반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약국을 처음 오픈했는데 그 약국이 하필 이제 아동병원 밑에 약국이었는데 아동병원은 365일 돌아가거든요. 아침 8시 반에서 밤 10시까지 1년 6개월을 쉼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일하면 일단 스트레스가 쌓였겠죠. 그리고 또 일하는 도중에 음식 밖에 못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밥을 먹을 때 교대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겠죠. 안 그래도 혈당이 이제 높게 올라간 음식을 속도까지 빨랐으니까 무리가 갔겠죠. 그런 와중에 활동량도 사실 약국이라는 공간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걸음수가 크게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맥박이 중등도로 올라갈 정도의 운동은 안 되죠. 예,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10시까지 그렇게 하니까 운동할 시간 따로 없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출출하죠. 또 야식으로 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잠을 제대로 잘 리가 있나요? 밤에 야식 먹고 누워서 보상심리로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못 왔던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웹툰 막 보고 영화 보고 이러다 보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안 좋은 거 다 했어요. 수면 불량,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음식. 여기다가 이제 유전적인 소양도 물려받아서 이제 모든 안 좋은 조건을 다 갖춰졌는데 그게 이 젊은 시절이긴 하지만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빵 터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당뇨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그 약사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가지셨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안 했거든요. 너가 혈당 스파이크? 저도 제가 의사한테도 이해가 안 되는, 좀 요즘에 워낙 젊은 분들이 당뇨가 많으니까 내 원인을 짐작해야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많이 하셨군요. 많이 하셨지만 약사님의 전혀 잘못이 뭐 당연히 이건 뭐 누구나 잘못은 아니고 심지어 이런 생활 형태를 대부분이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야식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뭐 일 다 열심히 하죠. 뭐 다 빨리 먹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정말 우리가 안 관리하고 싶어 마지 않는 당뇨가 생긴다는 거죠.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시면 저도 그렇고 약사님도 그렇고 집안에 또 당뇨가 있으면 좀 더 당뇨 걸릴 확률이 분명히 올라가는 사실인데, 우리 집안에 뭐 어머니, 아버지, 뭐 할아버지 온 친척 전부 다 당뇨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있어서 지금 걱정하고 계시다면 뭐 괜찮다든지 아니면 노력하시라든지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유전자만으로 이제 당뇨 위험도가 올라가는 게 이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부모님이 50대 이상에 걸렸냐 50대 이하에 걸렸냐도 다른데 50대 이상의 저희 어머니는 늦게 받으셨어요, 판정을. 그러면 저는 이제 확률이 더 떨어지거든요. 5에서 10%예요. 근데 저는 걸렸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이 당뇨시면 제 사례를 보시고 약간 위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좀 더 위안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걸 오히려 축복으로 봐요. 제가 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했고 내 몸에서 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음식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건강에 좋은 습관을 장착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제 혈당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없었다면 모르잖아요. 그냥 평소처럼 집에 가서 배고프면 라면 먹었겠죠. 맛있으니까. 생활 습관이 그냥 안 좋은 방향으로 점점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당뇨로 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적어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치매로 죽을 일은 없겠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병에 걸리지? 뭐 암이나 뭐 교통사고는 모를까. 이제 적어도 그런 성인병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겠다 하고 저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부모님이 당뇨시거나 본인이 혈당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 싶으면 바꾸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노력으로 그렇죠. 네. 이것만큼 또 극복이 잘 되는 병도 없죠. 네. 내가 노력 안 하면 이것만큼 또 잘 오는 병도 없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얘기는 방송에서 워낙 많이 했지만 내가 무언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 당뇨 안 걸려도 원래 건강할 때도 누구나 해야 되는 행동들인 겁니다. 네, 그거를 오히려 내가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좋게 생각하자가 아니라 좋은 게 맞습니다. 네, 안 오고 그걸 잘 해오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제일 좋았겠지만 네, 보통 안 아프면 안 하기 때문에 이 아픈 걸 계기로 삼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사례 질문입니다. 40대 초반 남성인데 그냥 똑같이 출근합니다. 평소에 딱히 뭐 빨리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출근 시간에 일어나고 늘 평소대로 똑같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요즘에 유난히 그냥 출근해도 피곤함이 가시지가 않고 뭐 이런 것도 당뇨 증상일 수 있는지 당뇨가 온라인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본인 이야기신가요? 40대 중반입니다. 저는. 원장님 40대 중반이세요? 되게 동안이시라. 끊고 혹시 나이가 동갑? 진짜요? 이렇게 저 못지않은 동안을 여기서 이럴 수가. 방송용 친구를 만나요. 40대 중반 약사와 의사가 진행하는 40대 초반 남성의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드리자면 이제 당뇨에 걸리면 피곤한 게 맞는데 피곤하다고 해서 당뇨는 아니죠. 사실 감기에 걸려도 피곤합니다. 맞습니다. 약국에 영양제 사러 오신 분들 한 90%가 피로감 때문에 오세요. 사실 피로의 원인은 수면 부족, 스트레스, 그 다음에 활동량 부족.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영양소 부족으로 생기는 피로는 별로 없는 거예요. 활동량 과다가 아니고 활동량 부족이 많아요. 네, 오히려 이제 정신적 피로를 많이 호소하면서 운동을 안 하니까 이 몸에서 에너지 대사량 자체가 적은 에너지 쓰는데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해도 이제 몸에서 부족하다 오는 거죠. 중등 강도 운동을 하시면 이제 피곤함까지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피곤하다고 해서 당뇨는 아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당뇨 검사 정도는 한번 받아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그것만 가지고 당뇨를 과도하게 걱정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약사님께서는 5.9까지 갔을 때 그때 실제로 느꼈던 증상이 있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 있든 없든 증상이 생겨서 내가 알게 된 건지 또는 아니면 어떤 계기로 당뇨 전 단계라는 걸 좀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보통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도 이게 커요. 저 같은 사람들 조금 저는 운이 좋아서 일찍 발견했어요. 어떻게? 연소혈당 측정기 차고 발견했어요. 그거 어떻게 찾게 되셨어요? 제가 얼리 어댑터입니다. 얼리 어댑터라서 그냥 궁금해서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다 해봅니다. 근데 그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차고 밥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집사람은 이렇게 동네 언덕처럼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무슨 에베레스트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때서야 이제 인지를 하고. 그게 몇 년도죠? 그게 제가 37, 8살 때. 정말 얼리 어댑터시네요. 진짜 초반에 나오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샀거든요. 그때 이제 명확하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인이 이렇게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아무런 계기가 없이 얘를 장착할 수 있는 동기가 별로 없고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간이혈당 측정기. 근데 굉장히 이게 힘든 행동이잖아요. 그거를 아무 불편한 게 없는 사람이 그냥 떠올리기가 쉽진 않죠. 이게 뭐 받으려면 받겠지만 기계가 집에 있어야 되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피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파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걸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지인들이 물어보면 이거 먼저 하라고 그래요. 일단 평소에 먹는 대로 먹고 1시간 후에 한번 찍어봐. 부모님이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 먹는 식습관들이 본인이 알잖아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우리 의학 유튜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 예방이라는 그리고 조기 진단이라는 면이 정말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 건강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유튜브에서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사실 국가검진에서 40세 이후로 이제 공복혈당 하나 체크해줍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은 하는데 혈당 스파이크는 사실 식후혈당부터 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식후혈당 체크해봐야지 이렇게 떠올리기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짜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젊은 분이 있다면 정말 그냥 한번 찍어보면 됩니다. 식후 1시간. 평소대로 드시고 그러면 깜짝 놀라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완전 자전축이 바뀝니다. 그냥 이거 하나 발견하는 순간부터
저는 진짜 불쌍한 놈인 게 연우 혈당 찌개기 광고가 들어왔어. 정말 광고가 저를 살린 겁니다. 근데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럴 몸도 아니고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 술도 전혀 안 먹는데 너무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 제 가족들도 해보면 40세 이후는 대부분 다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 정도는. 근데 분명히 그 중에 일부는 당뇨 전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진짜 당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상에서 당뇨의 증상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무증상이 많다. 그래서 본인이 찍어보시라. 이 정말 중요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약사님께서 좀 당뇨를 탈출하게 된 계기를 이제 비법을 넣어오는 이제부터 좀 땡겨보겠습니다. 그 양올식이라고 우리 또 먹어서 당뇨 탈출하는 것도 그거 제일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건데 양올식 좀 소개해 주시죠. 그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 당뇨병 극복에 검증된 식사법, 거꾸로 식사법이죠. 그 식사법을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반찬이 딱 깔렸는데 원래 평생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시작하기가 어색해요. 이걸 거꾸로 식사법이 식이섬유 먼저 먹는 거잖아요. 아예 식이섬유로 차려진 걸 먼저 먹고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미 여기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된다. 그렇죠.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서 뒤따라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또 이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 자체가 좀 느리게 소화시키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양배추, 올리브오일, 식초. 식초는 이제 아직 명확한 건 아니지만 얘가 이제 식초 속의 아세트산이 이제 위배출도 늦춰주긴 하지만 이게 들어와서 근육에서 인슐린 민감성을 좀 높여준대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워낙 센 분들은 이게 안 먹혀서 안 들어가는데 좀 약하신 분들은 좀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양배추, 식초 이렇게 드시고 식사를 하면 이거는 정말 해보면 됩니다. 확실히 덜 오릅니다. 전 매일 먹어요, 매일. 그 단백질 추가 안 하시나요? 단백질은 밥 먹을 때 먹죠. 단백질을 본식에 옮겨도 약사님 기준으로는 효과는 괜찮았네요. 네. 충분히 식이섬유만 들어가더라도 속도만 조금 조절하면 돼요. 속도하고 양. 당연히 양을 줄여야 되고요.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잡곡을 먹는다고 해도 잡곡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별로. 아예 안 나는 건 맞습니다.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잡곡 역시 양을 좀 줄여서 이제 먹다 보면 이미 배가 부릅니다, 이때. 사실 저도 거꾸로 식사법 할 때 차려진 한식에서 나누기보다 식전 도시락을 싸라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이거 진짜 15분 전에 식전 도시락 먹으면 뭐 혈당 효과 원리고 기전이고 간에 본식을 많이 못 먹습니다. 맞아요. 애초에 이거는 강제로 양을 줄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그래서 뭐 다이어트나 뭐 어디든 활용할 수 있고 효과도 100% 입증돼 있는 건 맞으니까 뭐 양월식 이런 참 그 외울 수 있는 네이밍 센스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꼭 양월식을 드실 필요는 없고요. 식이섬유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배추를 먹을 때도 있고요. 생배추 먹어도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먹다 보면 맛있어요. 대신 이걸 뭐 쌈장에 찍어 먹는 것보다는 가급적 소스 없이 먹어도 이 먹다 보면 재료 본연의 식감이 좀 느껴집니다. 자연에서 온 그 텁텁한 맛. 제 약사님하고 진짜 오늘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은데 음식 본연의 맛이 정말 풍부하고 깊어요. 맞아요. 봄동, 상추 맛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채소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래 양호식 할 건데 본식 먹을 때 조금 최다 질문이 제로콜라하고 햄버거도 또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당뇨에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일단 제로콜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무기를 들고 일반 콜라 먹을 거야 제로콜라 먹을 거야 하면 그냥 제로콜라 먹는 게 맞죠. 누칼륨 하면 이제 제로콜라가 맞는데 사실 제로콜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건강한 음식은 아니죠. 건강한 음식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단호합니다. 사실 당뇨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단맛은 그냥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로콜라가 뭐 가짜 단맛이라 뭐 갈망을 일으키고 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도 하고 뭐 말이 많잖아요. 이론이 많은데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제로콜라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단맛 중독이거든요. 못 끊었다는 증명이죠. 그러니까 도박 중독인 사람들이 이 사이버머니로 도박을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단맛에 대한 갈망이 이제 굉장히 싸우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 유전자 자체가 단 거 보면 먹도록 돼 있잖아요. 이걸 먹어서 빨리 저장해놔야 이제 기아의 시기에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먹고 싶어지는 게 맞아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힘든 걸 저는 이겨내기 위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강하게 끊어야 돼요.
저도 사실 단맛은 아예 손 안 대거든요. 근데 어쩔 때 한번 터지냐면 어제 누가 크리스마스라고 케이크를 보내줘가지고 어려우신 분이라 제가 이제 인증샷 좀 보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케이크 잘라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한 입만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원래 저 있을 때 먹고 먹뱃을 합니다. 와, 그 정도로? 네, 먹뱃을 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근데 너무 맛있어서 무너졌다는 거 제가 오케이 이해하겠는데 그걸 못 빼냈다는 게 제가 잠깐 놀란 게 와, 진짜 단맛을 끊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가 있었네요. 너무 먹고 싶은데 한번 먹고 뱉잖아요. 그러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네. 먹뱃도 결국 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충족이 안 돼요. 결국 충족이 안 돼요. 충족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애초에 끊어야 돼요. 한 번 되면 그 뒤로 제가 케이크를 세 조각을 더 먹고요. 터져가지고 몇 주 만에 먹은지 모르겠어요. 담은 걸. 내려가가지고 이제 계단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먹으려면 먹고 나서 이제 어떻게든 대가를 치러야죠. 1시간 반 걸렸어요, 어제. 그 제로콜라는 저하고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래도 단맛 중독을 끊는 과정의 도구로는 적극 활용하시라 얘기하고 제가 왜 그렇게 환자분들에게 권고를 했을까라고 제 스스로 방금 잠깐 생각해봤는데 저는 단맛 중독이 없어서 저는 막 그렇게 다른 음식이 생각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말 그 정도까지 간 그걸로 인해서 또 당뇨가 생긴 당 중독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단호하게 끊으시라. 먹뱃도 하지 마라. 먹뱃도 안 됩니다. 네네. 그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겠다. 저는 느끼는 바가 많고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햄버거는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까지 너무 영양 구성이 괜찮은 거 아닌가? 당뇨 환자분들 이거 많이 물어보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햄버거를 자주 먹습니다. 왜 자주 먹냐면 사실 이제 혼밥을 하면서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곧 나오겠군요. 네네. 햄버거를 드실 때 빵을 빼고 먹습니다. 이제 햄버거가 좋은 게 막상 혼밥을 하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백반집이나 뭐 짜장면 아니면 뭐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다 이런 게 너무 고탄수화물이. 기본 베이스가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닌 곳이 어디가 있냐면 돈가스 중에서 튀김옷 얇은 돈가스집 여기는 그나마 조금 낫고요. 그리고 햄버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햄버거 집에 가는데 대신 빵을 없애고. 근데 의지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 이 연소혈당증에 차면 이게 보이는데 이걸 본 순간 이게 들어가서 내 췌장을 막 힘들게 하겠구나 싶으면 이제 저절로 못 먹게 돼요. 그래서 햄버거는 저는 이제 일단 감자튀김 안 먹고 버거 단품만 시켜가지고 빵은 아예 없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2분의 1 조각에서 4분의 1 조각만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드시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 안 생기고요. 대신 이제 건강에 좋은 건 아니죠. 당뇨를 떠나서. 한우 불고기 버거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한우를 식육점에서 사려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5,000원에 만들려면 그렇게 좋은 고기는 아닐 거란 말이죠. 한우 불고기 관계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소스류가 아무래도 이제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조금 그러지 않을까. 하지만 혈당 측면에서는 빵을 제외하고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안에 포화지방도 있고 트랜스 지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을 생각했을 때 햄버거를 좋은 음식으로 추천할 정도는 아니죠. 조절 가능한 음식의 목록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지. 접근도가 높은 음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양대축을 뽑으려면 역시 운동이겠죠. 운동도 역시 굉장히 좋은 네이밍 센스를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양홀식에 이어서 육개장 운동을 제가 봤는데 요거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육개장 운동은 주 6회 계단 오르기. 이제 원래는 이제 허벅지인데 육개헌데 장단제를 그냥 붙였습니다. 앞에다가. 육개장. 너무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 주 6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주 5회만 하셔도 되고 어쨌든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서 섭취한 포도당을 이제 운동을 통해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육개장 운동이고 이제 밥 먹고 나서 한 30분 쉬었다가 이제 서서히 계단을 올라가시는 이게 계단 올라가는 거 해보셨잖아요? 상당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죠. 저희 집이 23층인데요. 한번 23층까지 올라가면 다리가 그냥 후들후들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식사 후에 소화 기능이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개장 운동을 따라 하실 때는 본인의 소화 기능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23층까지 간다 치면 이걸 천천히 자기 타이밍에 맞춰 본인만 알아요. 본인이 해보면서 측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육개장 운동은 무조건 따라 하시기보다는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서 중요한 거는 식사하고 나서 혈당을 사용했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네. 모두 맞춤화해야 당연히 그게 맞고 네. 잠깐 오프 레코드로 얘기 말씀드리면 23층 올라가시면 후들거리시잖아요. 네네네네. 운동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50층이니까 한 단인데 저는 그거를 한 개, 두 개. 저는 이제 꽃발로 걷거든요. 그래서 아. 꽃발로. 진짜 장단지가 들어가네요. 네, 장주. 이렇게 장이네. 꽃발로 해서.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면 정말 힘들죠. 근데 다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네. 고령자가 많을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 까치발 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네. 계단에서 넘어지면 네. 정말 당뇨 탈출하려다가 사망으로. 네네 너무 그렇죠. 심각한 프로세스를 겪을 수 네네. 있기 때문에 네. 계단 운동은 첫째 안전, 둘째는 개인화. 개인화. 네, 역시 뭐 동일한 내용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운동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네네네. 방탄 커피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방탄 운동입니다. 네. 뭘 먹어도 혈당이 안 오릅니다. 제가 요즘에 육개장을 식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진짜 독점이 좋네요. 네, 정말 좋아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소위 말해서 내가 제어를 못한 케이크를 먹었다든지 그런 부득이한 상태에는 어쩔 수 없이 식후에 해야겠지만 네네네. 식전에 하면 좋은 건 뭐냐면 식사 자체를 너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소화에도 거의 지장이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연소혈당 측정기가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라면 간혈당으로라도 본인에게 맞는 계단 운동 저도 강추합니다. 동의하고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약사님이 제가 진짜 느끼기에 네. 엄청나게 강한 의지가 있다고 느꼈는데 네. 그런 강한 의지를 동반해서 다양한 걸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 중에서 내가 생각에 지금 5.9에서 당뇨섹스로 5.4로 낮춘 1위를 꼽아주신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 삶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어떤 걸 판단할 때 힘들었느냐 힘들지 않았느냐로 결정하거든요. 쉽게 얻어지는 건 쉽게 나간다가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당뇨 전 단계로 갔던 제 몸을 되돌리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역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건데 이게 만약에 굉장히 쉽다? 그러면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건강해지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했던 행동 중에 가장 뭐가 제일 어려웠을까? 근데 저는 음식 바꾸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 식사는 먹을 때 좀 주의해서 먹고 덜 먹으면 되고 먹기 전에 좀 이렇게 챙겨서 먹고 그다음에 뭐가 안 좋은 건지 파악하고 이게 거의 지식의 영역이고 약간의 의지의 영역인데 운동은 이건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왜 어렵냐면 운동을 하려면 시간 타임 블록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뭐 빼고 일하는 시간 빼다가 거기서 제가 보통 유산소를 50분 정도 하거든요. 하루에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식사 다음에 30분 정도 이제 근력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 반을 이 하루에서 빼야 되는 거는 그 앞 시간까지 다 조절해서 빼야 돼요. 아예 여기다 맞춰놓고 일과를 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등 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네.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지루해요. 저는 이제 사람 만나고도 안 좋아하니까 혼자서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지루하고 고독하겠어요. 근데 이걸 극복해야 됐고 그걸 했더니 이제 음식만으로는 안 되던 당화혈색소가 이제 쭉 떨어졌어요. 실제로 공복혈당도 좋아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좀 더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동에 좋은 효과들이 엄청나잖아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데 혈당 쪽으로 특히 보자면 미토콘드리아 개수 자체를 늘려버리니까 에너지 공장 자체가 늘어나고 고장난 거 수리하고 효율 높이고 얘들이 또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조절이 잘 돼요. 그래서 식사 전에 유산소 운동을 하고 집에 갈 때 계단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싹 비우고 리셋된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더 올라가요. 역시. 그러니까 아까 집에서 계단 23층 올라가면 다리가 털린다는 게 유산소 50분 하고 가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하고 가면 이제 확실히 당연하잖아요. 이미 여기서 써버렸는데 들어오면 쏙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힘든 과정이었는데 이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었고 그래서 영양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제 경우는 운동 비중이 6대 영양이 4. 근데 이건 분명히 이것도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식탐이 더 세신 분들은 일단 이거 잡는 게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것도 정말 개인화가 필요해요. 근데 두 축은 운동과 식습관으로 고정을 하고 어느 비중을 내가 조절할 것인지 이건 내가 더 저항감이 드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러 가지 설명 길게 해주셨지만 저는 좀 그 이론적인 것보다 마음가짐? 의지가 대단하실 것 같고 저는 사실 운동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이상한 거고, 아. 당연히 운동이 고통스럽죠. 네. 저도 운동이 당연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100%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거의 매일 유산소를 50분 하고 계단을 2, 3층 올라간다? 그것도 대단한데, 나한테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마인드가 네. 와, 진짜 좀 울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팁만 더 드리자면 이 습관 묶기라고 이 힘든 습관과 재밌는 습관을 묶으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이거 한 뒤로 제가 잘 됐는데 저는 네. 오직 드라마를 운동할 때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다음 편 보고 싶어서 오징어 게임 보고 싶어서 지금 빨리 내려가면 빨리 또 할 겁니다. 이렇게 엮으시면 굉장히 운동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오징어 약사님이 보시는 오징어 게임. 심하네요. 궁금한데. 사실 저도 계단 오르기는 저는 이제 루틴으로 하진 않고, 네네. 진짜 무언가 굉장한 걸 먹었을 먹어야 때, 아. 네네. 어쩔 수 없이 가기 때문에 저도 계단 탈 때는 반드시 유튜브 보는데, 네네. 이거 뭐 보면서 걷는 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이제 음성이나 이런 걸로 조금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상 위험이 있는 분들은, 네. 네, 없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좋아하는 습관과 안 좋아하는 행위를 묶는 것이다. 네. 예, 이 본질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의지가 정말 대단하시다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넷플릭스를 운동할 때만 보는 거예요. 일부러. 네. 저는 유튜브를 지금도 볼 수 있고 운동할 때도 볼 수 있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약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좀 동기부여? 아, 네.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운동할 의지를 태우시는 계기가 됐으면 네. 약사님 보시고 제가 지금 옆에 듣는데 운동해야겠다 진짜 다시 좀 다짐이 들 정도로 제 자신 좀 반성하게 될 정도로 네.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참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지만 네네. 약사님 오셨는데 제가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네. 뭐 운동 음식 다 좋지만 영양제 네. 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제가 약사님 유튜브 잠깐 봤을 때는 바나바 네네네. 입도 설명해 주셨던 것 같고 또 효모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셔서 네네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네. 당뇨에 좀 영양제 좀 추천해 주신다면 일단 저한테 이제 당뇨 상담을 오시는 분들 한 열에 9명은 영양제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뇨 관리를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영양제부터 먹어야 하는 네, 대부분 이제 당뇨 관리를 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영양제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 원장님은 계속 했던 이야기가 식습관하고 운동이잖아요. 네. 식습관과 운동이 한 90 정도 될 것 같아요. 100 중에. 영양제는 네. 10 정도. 근데 그것도 운동과 식습관을 잘 한다는 가정하에 저 같은 사람이 영양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겠죠. 90점에서 98점 올라가는 거는 이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운동하고 식습관 다 합쳐가지고 한 30점인데 이 30점에서 영양제 만점을 채워서 40점이 된다고 해서 큰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다음에 영양제를 이제 선택하시면 조금 도움이 돼요. 분명한 전제를 깔고 네. 네네. 근데 이것도 그 마찬가지예요. 식습관과 운동은 어려운 길이고 영양제는 쉬운 길이거든요. 네. 이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집에 와서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쉬운 게 이게 뭔가 임팩트 있게 엄청난 변화를 이뤄내면 이것도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잘 하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체험해 봤던 걸 추천해 드리자면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당대사의 기본 영양소니까 이거 정도는 그냥 종합 영양제 드신다 생각하셔서 드시면 되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서 300여 가지 이상 대사의 조효소로 쓰이는데 결핍률이 실제로 높아요. 당뇨 환자는 특히 더 높고요.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보충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실제로 이제 식후혈당을 낮추는데 이제 연구 결과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영양제들보다는 얘가 좀 더 근거가 더 나은 것 같고 실제로 먹어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드시는데 이거 막 그 비타민 D는 무조건 드셔야 되고요. 이거는 결핍이니까 챙겨 드시고 여기에다가 뭐 여주 또 베르베린 뭐 이것저것 뭐 알파 리포산 돼지감자 해가지고 한 8가지 9가지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시간별로 보통 여쭤보시는 게 분명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 시간대로 먹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면 맞는데 아무 시간대나 먹으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그 주는 게 한 이만큼이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냥 드실 수 있는 시간에 드시면 되고 그 전에 내가 다른 걸 잘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되새겨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당뇨를 실제로 극복하신 그리고 60만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현역 약사, 오징어 약사 김선영 선생님 모두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설명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저는
그 운동을 진짜 제가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정도로 정말 진짜 의지가 강한 분들을 보면 옆에서 가슴이 뛰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 또 이런 좋은 콜라보 기회를 기약을 하면서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